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수 현재 100만 1498명. 방금 10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1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축하는 박수 보냅시다. 10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이. 저는 거의 일주일째 날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하신 분이 100만이 넘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줄지어서 이 대열에 함께 하실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100만 1515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게 뭐라고 계속 지켜보면 제 월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흡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수가 오늘 아침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그동안 굉장히 쫄아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만민공동의 시간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 그걸 전해주신 분 표현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존나 쫄아 있다. 존나 쫄아 있다. 그동안은 생무시하다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으니 이거는 우리는 의연하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승리라고 합니까? 루저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게. 핵심 관계자 발언이 이렇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다.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명백한 위법이 없다. 지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람은 주가 조작에서 손해만 봤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밝았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가 자기 부인 주가 조작에서 손해만 봤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말이죠. 그 법정에서 말입니다. 김건희와 최은순이 23억 이익을 봤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윤석열은 손해만 봤다고 했는데 법원은 23억의 이익을 봤다. 자기 엄마하고 같이 이런 판결을 했어요. 게다가 또 검찰이 내놓은 그 자료에도 23억 이익 봤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이 없다. 물론 나중에 이게 심각해지니까 정진석이 지가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정진석이 지금 누구 밑에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밑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해서 자기에게 누를 끼쳤다면 비서실장으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서실장으로 두고 있어요. 자,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이 없다라고 정진석이 전언했는데 이 말을 윤석열이가 했다라면서 말이죠. 자, 근데 최은순이가 왜 깜빵을 갑니까? 2013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349억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감옥에 간 최은순 아닙니까? 그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토대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해서 90억대 차익을 본 사람이 바로 장모입니다. 10원 한 푼 손에 안 끼쳤다면서요. 이 대통령이 그냥 자기 가족의 비리와 관련해서 쉴드 치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아니하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머리가 나쁘거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자, 국민들이 그동안 다 봐왔고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100만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윤석열 탄핵하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자,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원에 동의하는 게 무슨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건 줄 아십니까? 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한 사람이 3개의 아이디로 동의할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밖에 안 되고 자기 인적사항 다 기입해야 하고 실명 인증까지 해야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n분의 1이 모여서 100만이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0만을 넘어서 200만, 300만, 400만, 500만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 왜냐하면 접속하기 어려운 현재 국회 홈페이지 상황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직 못했어요. 그 100만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국민의 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결집되고 있습니다.
자, 100만 우리 모두가 축하할 일입니다. 이 기세로 우리 200만, 300만 넘기고요.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100만 집회에 모여서 윤석열을 끝장내도록 합시다. 시간은, 여건은, 분위기는 우리 편입니다. 네, 요즘 용산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들으세요. 뭐 이걸 각 잡고 듣진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시고 말이죠. 예. 자, 지금 국민의힘은 7월 23일에 있을 전당대회 때문에 당의 한 축이 이 전당대회 결과 또 흐름에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관심을. 자,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한동훈 캠프에 주진우 의원이 합류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진우 하면은 대표적인 친윤을 넘어서 찐윤 의원으로 통하는데, 그런 주진우가 말이죠. 얼마 전까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률 비서관을 했는데, 아니 지금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경계하는 한동훈 캠프에 들어갔어요. 물론 주진우하고 한동훈은 막역한 사이긴 합니다. 지난 그 총선에서 공천받음에 있어 한동훈의 역할도 매우 컸는데, 근데 윤석열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한동훈하고 손잡는다는 것은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주진우는 그동안 윤석열의 검찰 시절부터 정치 여정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찐윤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2018년에 좌천성 인사로 사임을 했지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규명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공작을 했다 이런 썰도 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요. 자, 그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장을 거쳤지요. 인사검증 권한이 뭐 주진우한테 확실하게 있었다면은 이를 엉망진창으로 한 겁니다. 별 쓰레기들 다 그냥 윤 정부에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자, 일단 윤석열이가 취임한 다음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일을 했는데,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해운대갑 단수 공천을 받아서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총선 나갈 무렵에 주진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래서 최측근이라는 얘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왕비서관이라는 표현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한 신뢰를 윤석열에게 보내고 본인 자신도 윤석열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주진우 캠프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윤심은 원희룡한테 가 있습니다. 원희룡이가 당권 도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용산 대통령실 불려가서 그 이튿날에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심은 원희룡한테 있어요. 그럼 원희룡한테 가야지. 어떻게 한동훈한테 가 있나? 한동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이 가요. 자, 그러면은 이 주진우하고 한동훈의 그 관계는 어떤지도 한번 좀 살펴보죠. 주진우는 한동훈의 사법연수원 4기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27기잖아요. 한동훈이가 31기네. 30기의 그 임은정 검사가 있어요. 자, 한동훈과는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아준 그런 주인공입니다. 주진우 변호사가 그때. 예, 결국 이제 무죄 판단이 나왔어요.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무죄 판단이 나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지현진 씨예요. 본인이 사실상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현진 씨, 제보자 X. 그 사람이 재판에 안 나갔어.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 기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재판 참석했던 기자 얘기로는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본인이 나가서 이 저 한동훈이나 이동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나가지라는 거야. 결국 무죄가 났지. 주진우 덕이라기보단 그 저기 지현진 덕이라고 봐야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검언 유착은 그러합니다. 지난 총선 국면에 있어서는 이른바 윤한 관계, 즉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주진우가 이제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한동훈도 밀고 윤석열도 밀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당내 친윤계가 윤석열 뜻을 받들어서 한동훈의 출마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의 핵심 참모가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미 그 약속 대련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분명히 약속대련 아닙니다. 그 제일 먼저 짚어준 사람이 김용민이란 점도 잊지 마시고, 예, 그 정보가 좀 많아요. 제가 보수 쪽에 뭐 그 뇌피셜로 하는 줄 아시나 본데,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약속대련 아니고요. 지금도 약속대련 아닙니다. 아니라는 점 좀 분명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저 주진우 의원이 윤으로부터도 신뢰받고 한으로부터도 신뢰받는 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관측이 나온다라고 시사저널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느 쪽을 보고 그런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파악한 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단 한동훈 캠프에 들어갔다는 면으로, 한동훈 캠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주진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버려졌습니다. 버림받은 카드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다가 이제 총선 출마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모와 주진우. 주진우는 이제 용산과 등을 졌고요. 이원모는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원모는 여전히 찐윤, 찐건이 되겠습니다. 찐건. 네, 자, 그렇습니다. 줄을 갈아탔어요. 곰마미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제 뇌피셜이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예, 주진우가 등을 돌렸고 그 이전에 한동훈도 등을 돌렸습니다. 윤석열한테. 네, 근데 이게 말이죠. 윤석열한테 등 돌린 거라기보다는 윤석열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건희하고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윤석열 배후에서 윤석열을 좌지우지하는 게 김건희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그쪽에 그 라인이 닿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김건희의 위세가 크고요. 김건희의 지령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인간관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한동훈 버렸죠. 김건희가. 윤석열도 버렸습니다. 주진우가 한동훈 캠프 갔잖아요. 주진우도 버렸습니다.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김건희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그리고 김기현이 당선되던 전당대회 국면 때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지근거리에 있던 서울대 출신들로 주류를 이루는 그 측근 그룹이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로 김건희와 이혼하라, 김건희와 이혼하라 이렇게 충원을 했다고 합니다. 데리고 다닐수록 김건희는 그야말로 리스크거든요. 해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하고는 관계를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내려놓아야 당신이 그래도 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비친다. 지금 뭐 무속 논란, 뇌물 논란, 이런저런 금융비리 논란, 여기로부터 당신이 벗어나는 길은 김건희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서울대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측근 그룹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들은 거의 다 지금 쫓겨났고요. 글쎄요, 한동훈, 주진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룹들하고 매우 친하겠죠. 한동훈도 주진우도 다 서울대 출신이기도 하니까. 이 국면에서 한동훈과 주진우 같은 사람들은 제 짐작에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연민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연민이냐. 저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 조진 분이다. 참 바보 동네 형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선 당시 또 그리고 정권 초기에 윤석열 지근거리에서 윤석열을 모셨던 서울대 출신들, 후배들, 김건희와의 이혼을 요구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김건희 때문에 지금 윤석열 그 주변에 있던 이른바 그 검사 출신, 검찰 쿠데타의 그 같이 뜻을 함께했던 도원결의를 했던, 도원결의란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둘씩 다 떠나고 있잖아요. 자, 김건희 때문입니다. 김건희 때문.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다. 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예, 자, 얼마 전까지 김건희, 윤석열 쪽에 줄을 대려고 애를 썼던 어떤 국민의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이죠. 뭐 그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은 지금까지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에서 이른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그 곁에 가서 알랑대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뭐 당연히 지난 총선 국면에서는 실세 중에 실세인 윤석열 배후의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겠죠. 이 A는 또한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에게 잘 보이고 또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B를 공천받게 해줬어. 아주 좋은 지역에서
공천받게 해줬어. 자, 근데 그 이 A가 지금은 차기 당권 주자 중에 가장 유력한, 근데 현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은, 현재 당대표 후보들 가운데서 유력한 그 후보 쪽에 또 붙었어. 이 A가 붙었어요. 자, 지난 총선 때만 해도 김건희한테 잘 보였던 이 A가 지금은 그 김건희가 매우 싫어하는 당내 유력 주자 당대표 후보한테 붙었단 말이죠. 근데 김건희한테 붙었을 때 이 A가 B라는 사람을 공천받게 해줬습니다. A와 B의 출신이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계열이야. B가 됐단 말이야. 당선됐어. 거기는 사실 국민의힘이면은 시체가 나가도 당선될 것이에요. 예, 이번에 크게 이겼는데 그 A가 요즘 김건희하고 불편한 그 어떤 당권 주자 쪽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B도 결국 김건희 덕에 자기가 공천받은 건데 B도 지금 A를 따라서 그 불편한 유력한 당권 주자 그쪽에 가 있다고. 근데 이 B가 보통이 아니에요. A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매우 컸나 봐. 그래서 A가 가는 곳은 다 따라가는 거야. 뭐 상임위원회도 같이 가려고 했고, 예. 근데 이 B가 A에 대한 연모가 매우 컸다고 말씀드렸죠. A는 여성이고 B는 남성입니다. 예. 근데 이 B가 말이죠, 좀 과거가 좀 있는 사람이야. A가 거들떠도 안 본대. 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자. 또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네.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아니 그분이 미혼은 아니었어요. B가 미혼은 아니야. 뭐 요즘 뭐 이혼한 게 흠이 되진 않잖아요. 그 차원의 흠이 아니고 딴 차원의 힘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그 A가 참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될 곳을 항상 미리 예측하잖아. 이 권력의 향배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A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